매번 폐찰, 매번 거의 꼴등 수준으로 폐찰을 한다면 너무 속상하죠.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진짜 가을이 왔네요.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이 간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매번 입찰에 들어가는데 폐찰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가뜩이나 소액이라서 속상한데 이런 소액 아파트들 입찰할 때마다 매번 폐찰, 그것도 1, 2, 3등 안에도 들지 못하고 매번 거의 꼴등 수준으로 폐찰을 한다면 너무 속상하죠. 투자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굉장히 이 속도를 좀 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의 소액 투자금이 빠르게 불어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투자금 2천만 원이 있다면 이 2천만 원을 빠르게 3천만 원으로 불리고, 이 3천만 원이 있다면 빠르게 4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이 있다면 빠르게 1억까지 불려야지 우리가 더 많은 물건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물건에 입찰할 수 있고 또 더 수익이 나는 물건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입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왜 매번 폐찰을 맛보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연쌤이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폐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요, 나의 이 작은 소액 투자금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매번 최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거의 꼴등 수준으로 폐찰을 하는 거죠. 이 사랑하는 소액님들 중에서 입찰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5, 60번, 많게는 거의 100번을 채워가시는 폐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만 서로 대화를 오고 가면은 왜 폐찰을 했는지 너무 명확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투자금으로 어떤 물건에 입찰을 들어가야 낙찰률을 높일 수 있는지를 모르는 이런 분들이 폐찰을 많이 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낙찰가를 좀 높이 써야지 낙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 말씀드린 내 투자금으로 어떤 물건을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이거랑 좀 연관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준점을 최저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 최저가를 살짝 넘겨서 내가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좀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서 흐르는 물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 그 낙찰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정말 천운이 나에게 오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낙찰 확률이 낮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그래서 폐찰하는 이유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는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텐데요. 만약 투자금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 소액 투자자분들이 어떤 물건들을 보느냐, 그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보시면 부산에 있는 물건이고요. 아파트죠. 이거는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거든요. 건물 면적 59.88제곱 24평형이고요. 감정가 1억 4,600만 원인 물건인데요. 한 번 유찰이 되었고요.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80%로 해서 1억 1,68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물건들을 투자금 3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입찰에 들어가려고 한다. 낙찰될 확률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 물건의 시세는 대략적으로 1억 4,50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3천만 원의 투자금을 가지고 이 물건에 입찰을 들어가려면 입찰가를 최대 얼마까지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70% 정도 대출을 받는다, 또는 최대 75%까지 대출이 나와야만이 1억 1,700만 원까지 입찰가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가 1억 1,700만 원을 쓴다면 낙찰될 확률이 있을까요? 이 물건은 시세가 1억 4,5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층별로 또는 동별로 또는 수리 유무 또는 방향, 남향인지 동향인지에 따라서 시세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 1억 4,500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이런 물건은요, 입찰 가격을 그래도 1억 2,500만 원 이상은 쓰셔야지 낙찰될 확률이 있겠죠. 그런데 투자금 3천만 원을 가지고 1억 1,700만 원 이상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기 때문에 뭐 이자 비용도 나갈 것이고 또 각종 세금도 나갈 거죠. 그러면
정말 높이 쓴다 하더라도 1억 1,700만 원 이상은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폐차하러 들어가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두 번째 물건으로 한번 공부해 볼게요. 두 번째 물건은 강원도 속초에 있는 물건입니다. 건물 면적은 50제곱미터이고요. 감정가가요 1억 4,200만 원이고요. 한 번 유찰이 되어서 최저 가격은 감정가 대비 70%로 형성된 9,940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인데요. 이 물건을 만약에 투자금 3천만 원만 있으신 분이 입찰에 들어간다면 얼마 정도 쓰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1억? 최대 1억까지 쓰실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시세가요 1억 5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물건은 우리가 1억 3천까지는 최대한 써줘야지 어느 정도 낙찰의 확률이 있는 물건인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투자금 3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1억 정도 이런 물건을 입찰해서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낮게 쓰고 나중에 매도했을 때 세금 다 떼고 한 3천만 원 벌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시면 낙찰될 확률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좀 와닿으시나요? 다음에 마지막 물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물건이고요. 건물 면적은 44.98제곱입니다. 이것도 좀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죠. 감정 가격이 1억 2,200만 원이고요. 최저 가격이 한번 유찰되어서 감정가 대비 70% 8,54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을 만약 투자금 3천만 원이 있으신 분이 입찰에 들어간다면 대출 70% 정도 받는다라고 했을 때 9천만 원까지 입찰가를 쓰실 수 있겠죠. 시세가요 1억 2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층별마다 또 향에 따라서 수리 유무에 따라서 동에 따라서 시세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이건 믿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 조금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조사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이 물건을 여러분 얼마 정도 쓰셔야 할까요? 1억 이상은 쓰셔야 되겠죠. 최소 1억은 넘기셔야지 낙찰될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액 투자자분들이 매번 폐차라는 이유는요, 본인의 투자금으로 얼마 정도의 물건을 들어가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입찰에 들어갔을 때 낙찰될 확률이 높은 물건을 고르지 못하는 거, 이게 하나의 큰 문제점이었고, 또 두 번째는요, 기준점을요 최저가에 둔다라는 거예요. 이 최저가는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감정가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현재 매매 시세가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기준이 되어야지, 최저가 감정 가격은 여러분들이 입찰에 들어가는 기준점이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세연쌤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투자금 3천만 원이 있다면 어떤 물건을 봐야 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세연쌤이 그런 물건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는 물건이고요. 건물 면적은 59.95제곱으로 24평형이고요. 감정가 8,5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물건이고요. 한 번 유찰이 되어서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70%인 5,95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투자금 3천만 원이 있다면 우리가 70% 대출을 받죠. 대출 70%를 받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내 투자금의 3배까지 입찰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투자금이 3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 곱하기 3은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까지 입찰가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물건이 시세가 8,40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있으신 분은 입찰가 9천만 원까지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충분히 내가 낙찰될 확률의 입찰가를 쓸 수 있는 물건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다른 물건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물건은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물건입니다. 건물 면적이 46.62제곱이고요. 감정가 8,400만 원. 와,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물건이 없어요. 이 소액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소액 아파트, 그리고 단기 매도할 수 있는 물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도전하세요. 이 물건이 최저가 한번 유찰이 되어서 감정가 대비 70%로 형성이 되어 있죠. 5,880만 원입니다. 최저 가격. 이 물건은 시세가 7,2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투자금 3천만 원 있으신 분 9천만 원까지 입찰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세가 7,200만 원밖에 되지 않죠, 이 물건이.
충분히 낙찰될 확률의 입찰가까지 끌어올려서 최대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요, 낙찰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죠. 반드시 조금의 수익이라도 낼 수 있는 낙찰가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낙찰가를 쓸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이 최저가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럼 기준점이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매매 시세가 기준점이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클리어하죠? 네, 이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고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충남 아산시에 있는 물건입니다. 아산은 그렇게 서울에서 멀지 않은 지역이죠. 이렇게 서울과 가까운 지역도요,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 이런 아파트들 굉장히 많죠. 건물 면적은 59.88제곱미터이고요. 감정가 8,800만 원인데요. 한번 유찰이 되어서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70%로 6,1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물건의 시세는 7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최저가가 아니라 시세가 돼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기준을 최저가로 뒀을 때 6,200만 원, 6,300만 원 정도의 입찰을 쓰고 낙찰을 받으시려고 하겠죠? 근데 이 물건의 시세는 7천만 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시세가 7천만 원인데 6,200, 6,300만 원을 써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과연? 아니죠. 이 물건은 반대로 한 번 더 유찰이 돼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낙찰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고요. 수익을 목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번 유찰이 되고 최저가 4,312만 원으로 형성되었을 때 우리가 입찰에 도전한다면 매매 시세를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는 또 충분히 낙찰을 받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입찰가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투자금 3천만 원 가지고 계신 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물건 3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또 다른 케이스로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세연쌤 한번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이해가 되셨는지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퀴즈 낼게요. 투자금이 만약에 2천만 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물건으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될까요? 뭐뭐가 뭐뭐 이하인 물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앞에 뭐뭐가는 기준이 되는 거고 이 뒤에는 금액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5초면 될까요? 1초, 2초, 3초, 4초, 5초 맞추셨나요? 그럼 어떤 게 기준이 돼야 될까요? 최저가가 기준이 돼야 될까요? 감정가가 기준이 돼야 될까요? 아니죠. 제가 뭐라고요? 매매 시세가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정답은 매매 시세 가격입니다. 매매 시세가, 매매가가 정답이 되겠죠. 그럼 2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매매 시세가가 얼마 이하인 물건으로 진입을 하면 우리가 낙찰가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투자금 대비 제가 3배까지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2천만 원의 3배는 6천만 원이니까 여기는 6천만 원 이하인 물건이 되는 거예요. 자, 기준점인 최저가가 아니고요. 매매 시세가 6천만 원 이하인 물건. 6천만 원까지도 보셔도 되겠죠? 그럼 2천만 원으로 충분히 내가 수익이 나는 선에서 쓸 수 있는 금액까지 입찰가를 쓸 수 있어서 낙찰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투자금 정말 2천만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고요. 경남 거제시에 있는 물건입니다. 건물 면적 53.06제곱이고요. 감정가 5,800만 원. 유찰이 2번 되어서 최저 가격은 감정가 대비 64%인 3,712만 원인 물건인데요. 이 물건의 매매 시세가가요. 6천만 원이네요. 그럼 2천만 원으로 최대한 입찰가 쓸 수 있죠. 5,500만 원까지도 쓸 수 있잖아요. 수익이 안 될 뿐이지, 그죠? 대출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5,500만 원까지도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최대한 6천만 원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내 투자금으로 충분히 낙찰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입찰가를 쓸 수 있는 그런 물건이죠. 자, 2천만 원 있으신 분들도 이런 물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꼭 눈여겨보세요.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보니까 6,900만 원까지도 거래가 되었네요.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만약에 투자금이 5천만 원이 있다면 어떤 물건을 봐야 될까요? 여기는 기준점. 어떤 게 기준이 돼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금액을 넣으셔야 되겠죠. 매매 시세가가 5천만 원의 3배니까 1억 5천만 원 이하인 물건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입찰가를 높이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입찰가를 높이 쓴다는 거는 수익이 반드시 나는 선에서입니다. 그 물건을 한번 보니까 경남 김해시에 있는 물건인데요. 건물 면적이 84.86제곱입니다. 34평형이네요. 감정 가격이 1억 2,500만 원. 한번 유찰이 되어서 최저 가격이 1억
10억으로 형성되어 있는 물건이고요. 이 물건은 시세가 1억 3,50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 5천만 원 있으신 분은 충분히 네, 입찰가를 높여서 수익 나는 선에서 쓸 수 있고 또 낙찰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보니까 실거래가 1억 3,900만 원까지도 찍혀 있네요. 그죠? 또 하나의 물건을 볼게요.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건물 면적 84.98, 마찬가지로 34평형입니다. 투자금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으로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30평형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감정 가격은 1억 2,200만 원, 최저 가격이 8,540만 원인데요. 이 물건의 시세는 1억 4,5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자금 5천만 원 있으신 분이 이 물건 충분히 입찰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투자금 5천만 원 이상인 분들도 당연히 들어가실 수 있죠. 당연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매매 가격 실거래가가 1억 4,100만 원까지 찍혀있네요. 이건 저층이니까 제가 층마다 시세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제가 요거는 최근에도 좀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 아파트의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를 한다면 이 물건의 건물 면적은 109.14제곱미터이죠. 예, 그래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잖아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빠르게 단기 매도, 낙팔이죠. 빠르게 단기 매도를 할 때 우리는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내서 매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양도세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기본세율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업소득으로 인정이 되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우리가 신고를 하기 때문이죠. 세금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인 매매 사업자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 또 퇴사를 하고 진짜 이거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 세연쌤 같은 경우에도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했고요. 이 개인 매매 사업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굉장히 나의 투자금과 자산을 많이 불린 그런 케이스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연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이런 아파트의 경우 매도 시에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10%를 또 내야 합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그 부분까지 우리가 잘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수익이 나는 선에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물건들을 또 흘려버리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은 놓치시지 마세요. 지방의 경우 건물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그렇게 막 서울처럼 비싸지 않거든요. 아파트가 소액으로도 들어가실 수 있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초과했을 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내야 한다라는 그 계산법 올려드린 영상 참고하시고 이런 물건들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사실 공부보다는 이런 투자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좀 팁을 드리잖아요. 그죠?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10%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요, 새거일수록 건물의 가격이 비싸요. 노후도가 있는 건물일수록, 이런 아파트일수록 건물의 감정평가 금액이 낮겠죠? 그럼 부가세 10%를 내는 금액도 줄어들 수 있고 우리가 그만큼 또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편한 거죠. 이 부분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어려우면 이해 안 하셔도 돼요. 네, 어려우면 이해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요거까지 이세연쌤이 오늘 정말 꿀팁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오늘 이세연쌤과 함께 매번 폐차라는 이유, 그리고 낙찰이 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네,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나요? 내가 맨날 왜 폐차하지? 라고 좀 의구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오늘도 이세연쌤과 함께 여러분들 한 걸음 또 성장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한 걸음씩 성장하면 되죠. 너무 잘 따라오고 계시고 지금 이세연쌤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너무 결과 잘 내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세연쌤도 항상 이렇게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요,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성공을 하려면, 부자가 되려면,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열심히라고 하는 이 단어와 행동이 들어가야 하지만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되 우리는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도록 전략을 가지고 포인트를 가지고 잘하자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